뉴저지 일원의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소매체인들은 진단키트의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학교들이 팬데믹 재확산으로 인해 문을 닫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FDA가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뉴저지의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뉴욕주가 2억 3천만 달러의 추가 연방 지원금으로 빈곤층 가정의 식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뉴욕 공항에서 질식된 신생아를 구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자친구를 정신적으로 학대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보스턴 대학 여학생이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일원의 코로나19 검사소 앞에서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두어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검사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주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의 코로나19 검사소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에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동부 지역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대기 시간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뉴욕을 시작으로 연방정부 운영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처음으로 6곳의 연방정부 운영의 검사소가 뉴욕시에 설치되었습니다. 뉴욕시 정부도 코로나19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시내 총 119곳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뉴저지 일원의 코로나19 검사소도 검사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인근에 위치한 레오니아 약국에서도 현재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전 예약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괜찮은데 이번 주부터 특별히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지금 할러데이에 사람들이 이제 만나니까 이제 미리 걱정해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나 지금 학교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테스트를 해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파지티브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예약제로 하다가 예약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워크인으로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팅은 지금 오시는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시겠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연방정부와 뉴욕 뉴저지 주정부는 가정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를 대안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1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가진단키트 5억 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뉴욕주 정부도 같은 날 진단키트 1천만 개를 무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시 정부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등 주요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배포 장소마다 2,000개의 키트가 구비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이미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어제 28,94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15,48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거의 60%가 오른 것이며 오미크론 변이 발생 전에 비해 2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이렇듯 검사량이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 편리하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가검진 키트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각 소매체인들은 검사 키트의 구매 수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아마존과 월그린 그리고 CVS 등은 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에 대해 연말을 맞이한 수요 폭증으로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2일 CNN 등은 보도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검사 키트의 부족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가검진 키트의 수량을 10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아마존에 입점한 온라인 판매자들이 그 수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아마존은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코로나19 검사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소매 체인으로 상점 내에서의 검사 키트 구매 수량은 제한이 없지만 온라인에서의 주문은 8개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CVS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구매의 형평성을 위해 온라인 주문과 상점에서의 직접 구입을 각각 6개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 또한 21일 성명에서 엄청난 수요 급증으로 온라인과 상점에서의 구입 수량을 각각 4개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화요일 자가 신속 검진 키트 5억 개를 구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부터 전 미국인들에게 우편을 통해 전해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뉴욕시 학교 7곳에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뉴저지의 학교들도 급히 폐쇄 조치를 내리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합니다. ABC7 등에 따르면 어제 뉴저지 패터슨은 내년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패터슨 학군의 모든 공립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패터슨에 위치한 이스트사이드 고등학교와 존 F 케네디 고등학교가 지난 21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다른 공립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어제 뉴저지 해컨스에게 공립학교들도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다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우스 오렌지 미들스쿨에서도 이번 주까지 건물을 폐쇄했으며 뉴저지 일링턴의 학교들도 내년 1월 10일까지 건물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올해 가을 학기에 뉴저지의 28개 이상의 학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학생이 코로나19에 노출되어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문제없이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스트 투 스테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의 시장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 시장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양성 판정 소식을 전하며 증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폴럽 저지시티 시장도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CDC의 방침에 따라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시장 모두 자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덕분에 증상이 없다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어제 식품의약국 FDA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는 처음으로 화이자의 팩슬로비드를 승인한 데 이어 바로 오늘 머크사의 모누피라비르도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FDA는 오늘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어제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개의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팍스로비드와 마찬가지로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복용을 시작하며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해야 합니다. 단 FDA는 고령층과 비만, 및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한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한정해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다른 치료제 대안이 없거나 다른 치료제가 의료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또한 몰누피라비르가 뼈와 연골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18세 미만에게는 해당 치료제의 복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여성에게도 복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여성의 경우 복용기간 및 이후 며칠간 피임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남성의 경우 최종 복용 이후 3개월간은 피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당 치료제는 선천적 결손 등을 포함한 심각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머크는 당초 자사의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사망 위험률을 50% 줄인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26일 FDA는 실제로는 입원 사망 위험률을 30%밖에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입원 사망률을 약 89% 감소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미 정부는 사전 구매를 통해 1회분당 700불의 가격으로 310만 회분의 몰누피라비르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첫 번째 주에 6만 5천 회분의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앞으로는 뉴저지주 각급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지난 20일 뉴저지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20일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문화 교육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500여 개 학군 내의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와 문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찬성 74표, 반대 2표인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이미 이달 초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주 상원에서 찬성 34표, 반대 2표로 통과된 바 있어 이 법안은 곧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뉴저지는 일리노이주에 이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문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미국 내 두 번째 주가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아시아 증오범죄 급증이 지목됩니다. 공교육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아시안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교육함으로써 아시안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해소하고 혐오 범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법안의 지지자들은 전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본선거에서 한인 여성 최초로 민주당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엘렌박 의원은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남다른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이제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우리 여태까지 100년 넘었는데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뭐 니네들 나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여태까지 여기도 200년 있고 다 여기 변호사들, 의사들, 가게하고 네이버스 다 이렇게 같이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를 그걸 이제 어린 애들한테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다 미국 사람이라고요. 한편 이번에 통과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문화 교육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 내 각 학군별로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 교육을 위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 교육국 산하 아시안 유산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교과 과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전체 인구 920만 명 중 아시안 아메리칸이 11%를 차지하며 각급 공립학교 재학생의 경우 전체 128만 명 중 아시안 아메리칸이 14만 명으로 역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푸드스탬프라고도 불리우는 스냅은 비곤증 가정의 식료품 구입 명목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인데요. 총 2억 3천만 달러의 추가 연방 지원금으로 뉴욕주 내 160만 푸드스탬프 수혜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1일 뉴욕주 푸드스탬프 스냅 프로그램 수혜자 전원이 이번 달까지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지원금 2억 3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로 총 160만 가구 277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 스냅 수혜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단 뉴욕시의 푸드스탬프 수혜 가정은 12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지원금을 받게 되며 뉴욕시 이외의 지역은 12월 21일부로 해당 가구들이 혜택을 받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추가 지원은 월 최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되지만 이번에는 이미 최대 수령액에 근접하거나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고 있는 가구에도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급은 수령인의 기존 전자급여 이체 계좌로 직접 전달되며 수령인의 EBT 카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일반 푸드스탬프 스냅 혜택과 마찬가지로 추가 혜택 또한 공인된 소매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스냅을 관할하는 농무부와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 OTDA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1달러 54센트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여기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경우 미 전역에 약 13,56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는 빈곤층 가정에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130% 미만이고 시민권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뉴욕주 거주자들은 뉴욕주 홈페이지를 통해 푸드스탬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이달 초 누아 국제공항에서 갑자기 2개월 된 신생아가 질식돼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항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의 빠른 응급처치로 극적으로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해당 영상을 김경선 기자가 가져왔습니다. 지난 9일 뉴욕 국제공항의 공항 검색대에서 질식사 위기에 놓인 2개월 된 신생아의 목숨을 구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오늘 MBC 등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아기를 안고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 현장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빠르게 책상을 넘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이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극적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목숨을 구한 그녀는 세실리아 모랄레스로 10년 경력의 교통안전국 TSA 공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직업훈련에서 받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질식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을 배웠는데 이를 응급 상황에 빠르게 사용하여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가 이물질로 막혔을 때 시행하는 응급처치법으로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질식된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가슴을 압박하여 이물질을 빼냅니다. 세실리아 모랄레스는 TSA를 통해 당시 아이 엄마가 너무 긴장했고 내가 돕지 않으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아이를 도우러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의 근무 경력 동안 생명을 구한 적은 처음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사 파브스테인 TSA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의 영상을 게재하여 세실리아의 영웅적인 행동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도 그녀의 활약에 감탄하며 그녀가 자랑스럽다, 영웅이 나타났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남자친구의 자살 전 정신적 학대를 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턴 대학교 학생인 한국계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피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대학교 학생이었던 23세 유인영 씨는 23일 보스턴 서퍼 카운티 법원에서 전 남자친구 알렉산더 우르틀라 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의 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인 플리바겐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인영 씨는 보호관찰 기간을 성실히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10년간의 보호관찰 중 첫 5년은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그 이후 공인된 의사로부터 정신건강치료를 계속받는 등 여러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보스턴 서퍼 카운티 검찰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남자친구 알렉산더 우르툴라 씨를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학대하며 자살로 향하게 한 혐의로 유인영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우르툴라 씨와 교제하던 18개월 중 마지막 2달 동안 47,130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나가 죽으라는 등의 메시지로 자살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의 우르툴라 씨는 결국 2019년 5월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보스턴 환승역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유 씨는 당시 우르툴라 씨의 위치를 추적했으며 보스턴 환승역에서 뛰어내릴 때 그 자리에 그녀도 있었다고 서퍼 카운티 지방 검사인 레이첼 롤린스는 말했습니다. 당초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던 유 씨는 상급법원에서 법정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마음을 바꿔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르툴라 씨가 자살한 후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23일 열린 재판에 출두했습니다. 학교 대변인에 따르면 경제학을 전공한 유 씨는 2020년 5월에 졸업 예정이었으나 8월에 학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 콜라드 로이 3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셸 카터 사건과 흡사해 미 언론에서 크게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당시 내린 행정명령의 기한을 기존 12월 31일에서 2022년 3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유틸리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가 계속 증가해 주 전역 가정의 체납액은 6억 2,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법안은 추가적으로 주 전역 모든 유틸리티 공급업체가
유틸리티 체납 가구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 12개월 무이자 할부 지불 플랜을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법안은 주정부가 2022에서 2023 회계연도 겨울부터 동계 서비스 중단 유예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유틸리티 업체와 체납액 납부 일정을 정하거나 정부 보조금 수혜가 확정된 가정 또는 사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메리 게이 스캔런 하원 의원은 어제 오후 2시 45분경 지역구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공원 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끝낸 뒤 참모와 함께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장한 남성 괴한 2명이 갑자기 나타나 총구를 겨누며 차 열쇠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괴한은 스켈런 의원에게서 열쇠를 받은 뒤 의원의 차를 타고 도주했고 다른 괴한은 이 차를 따라갔습니다. 스켈런 의원은 다행히 몸을 다치진 않았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스켈런 의원의 휴대폰과 지갑, 신분증 등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이날 밤 경찰에 의해 필라델피아에서 약 74km 떨어진 델라웨어주 뉴워크에서 발견됐고 현장에서 적발된 10대 5명이 도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 중 19세 남성이 차량 탈취에 연루돼 연방수사국 FBI로 넘겨졌고 검거 현장에 있던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 4명은 작물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주가 급증하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월 리전트 시험을 취소했습니다. 주 교육국은 오는 6월과 8월 시험 취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 교육국은 올해에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에서 리전트 시험을 제외하는 계획을 리전트위원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리전트위원회가 해당 계획을 승인한다면 2019에서 2020학년도, 2020에서 2021학년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리전트 시험이 졸업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래 뉴욕주 고교 졸업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각 한 과목 등 총 5과목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리전트 시험이 지속적으로 취소 및 졸업 자격으로 제외됐으며 리전트 시험을 치러야 했을 수업을 들었을 경우 수업을 패스하거나 이전 학기에 수업을 패스했으나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경우 리전트 시험 없이 졸업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미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내주부터 인상됩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16세 이상 성인들의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행 145달러에서 20달러 올라 165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여권 갱신 수수료는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여권 발급 수수료 역시 현행 115달러에서 135달러로 20달러 인상됩니다. 연방 국무부는 이와 관련 이번 수수료 인상은 보다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여권을 제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